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좀 특검도 3특검이 바로 통과가 되고,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진행이 되고, 그래서 효능감이 아주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지금. 다들 그런 얘기를 하죠. 네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하루에 한 일이 윤석열이 3년간 한 일과 맞먹는다. 아니 그 저 국무회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선생님 그거 참 어이없더만요. 불쌍하죠 국무위원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 사표 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네, 일로 와 이 새끼들아. 아니야. 이러 가기 다 앉아봐. 거기 앉아봐. 웃어. 힘들지만. 김밥 먹어. 김밥 먹어. 아 근데 그 전에 윤석열은 뭐라고요? 뭐 1시간 동안 몇 개의 법안을 처리했다고? 네. 그렇게 치면 법안 하나당 얘기한 거로 치면 1분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다 그냥 혼자 짓거리고 도장 찍고 그냥 형식적인 박수 쳐주는 그야말로 회의. 국무회의가 네. 네. 정말 꼭두각시들. 네, 앉혀놓고. 네. 근데 이번에는 3특검 관련해 가지고 국무위원들 속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혼났겠죠. 네. 아니 또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던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정부죠, 진짜 윤석열 정부라는 맞습니다. 게 이게. 예. 아 참.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래도 내란 특검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촛불행동에서도 이제 정권 되자마자 내란 특검 바로 추진하고 그다음 명태균 김건희 특검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9.19 최상병 특검 최상병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자고 쭉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검찰 개혁 문제 아까도 이제 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쟤네들이 무기였으니까 네. 이거를 아주 작사를 내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뭐 일단 이 세 개의 특검이 가동되면 예. 엄청나게 많은 내란 세력들이 예, 처벌될 겁니다. 네. 뭐 불가피하죠. 예. 법을 어겼으니까. 그 과정에서 검찰도 상당 정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동안 검찰들이 얼마나 편파적인 수사나 기소를 해왔는지, 그렇죠. 또 윤석열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는지 이런 게 다 드러날 겁니다. 이 특검 과정에서도.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겠죠. 빨리 하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자. 네. 아마 그때쯤 착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란 종식이에요. 예. 이 3개 특검을 풀 가동해 가지고 있는 대로 다 조사해서 진상을 다 드러내는 네네. 거. 이것부터 좀 먼저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뭐 국민들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다 얘기할 겁니다. 예. 네, 그때에 대해서 하나씩 또 해나가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실 이 검찰놈들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살아남기 전략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봤어요. 이러면서 삼특검에서 네.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 살궁리를 찾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검찰을 살려주려고 하는 유혹이 정권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요.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네. 대통령만큼 검찰에 의해서 그렇죠.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이번에 삼특검에 네. 검사가 뭐 120명인가?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하나 그 잡는데 뭐 더 150명.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아, 그 폐해를 가장 잘 느낀 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고 민주당 정권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검찰 개혁은 당연히 할 겁니다. 이건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강력하게 이 검찰 개혁에 저 드라이브라고 그럽니까? 네.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뭡니까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원래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파기 환송시켜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랬죠. 원래 무죄 나는 거였는데 그거를 6월 18일로 옮겨놨는데 네. 이걸 또 연기했더만요. 네. 그것도 있고 또 대장동 재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대통령이 되면은 내환이나 외환, 내란이나 외환 이런 게 아니면은 다른 재판들은 다 안 받게 해야 되지 않냐. 원래 헌법의 취지가 그거죠. 그러니까요. 그 취지인데. 네. 그래서 이걸 좀 다 연기가 아니라 재판 자체를 다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고 네네. 또는 뭐 조사 과정에서 검찰들이 증거 조작한 거 네. 이런 게 드러나면 아하. 원천무효가 될 수도 있죠. 원천무효가 될 수도 있고. 네. 예,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이 되기 전에
파기환송으로 사실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법적으로. 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방탄 유리를 그렇게 시민들이 치고 네. 거기 안으로 제발 좀 들어가라고 한 게 정말 암살의 위험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고. 네. 지금이라고 해서 암살의 위험이 아주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물론 어려워는 짓겠지만 훨씬 더 어려워지긴 했죠. 그러긴 했지만은 네. 암살이랄지 뭐 우려하는 뭐 이란 대통령이 죽었던 헬기 사건이랄지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이제 이런 뭐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법적으로도 죽이는 거 네, 그것도 지금은 연기해놨지만 또 추진하지 않겠나. 그렇죠. 때가 되면 분위기 좋다 싶으면 또 일어나 가지고 또 예,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원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야죠. 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대선 마치고 나서 미국 반응이 좀 이상해요, 선생님. 네. 아니 백악관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 한국 대선을 했더니 종이를 막 뒤적이면서 없나 봐. 발표할 게 없나 봐. 막 뒤적이면서 나중에 얘기할게. 그러더니 또 뭐 일각에서는 당선 인증 아직 다 안 받은 거 아닌가? 그거 받고 나면 얘기할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이제 뭐 관계자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제일 황당한데요. 네. 한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니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이게 난데 중국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미국 이거?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백악관 내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네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못 찾는 거구나 답을 지금. 그러니까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웃기더라고요. 네. 이거 답변지를 못 찾아가지고 막 종이를 뒤적이는 거. 그러니까 일관되게 입장이 없다.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았다. 네. 일단. 그리고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도 정리돼 있지 않다 입장이 명확하게 하나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극우 성향이 강한 네네. 미국의 정치인들은 공산주의자다 이재명은 그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로라 루먼가 뭐 하는 그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 네네. 그놈이 아주 센 놈이더만요. 네. 그 전에 말씀 우리 나눴던 그 국무부 차관보 그 누구였죠? 무슨 웡인가 있었잖아요. 알렉스 웡. 알렉스 웡. 네. 걔 난리라고 한 게 걔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네오코니가 날려라. 네오코니가 날려라. 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극우 성향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을 대단히 이제 지금 싫어하죠. 네. 경계하면서.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적이기 때문에 네. 또 미국 일변도 외교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근데 또 일부 트럼프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네. 일부의 의중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대북 북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해야 되는데 뭐 윤석열을 시키겠어요, 문수를 시키겠어요. 이재명 대통령만한 인물이 없죠.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이재명 되면 나쁠 게 있어? 네네. 괜찮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을 분명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게다가 또 이제 네오콘 쪽에서는 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싫어하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대만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대만에도 셰시를 하고 중국에도 셰시를 하자고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태효가 네오콘의 영향을 받고 네네. 가서 알렉스 웡이랑 사부작질을 하다가 네. 트럼프한테 들켜서 잘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갈등 구조가 계속 있으면서 이 네오콘 세력, 극우 성향 세력들은 예.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반면에 일부 트럼프 진영에 있는 세력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아하. 따라서 입장이 하나다라고 딱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게요. 네, 미국 정부의 입장이.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루머라고 하는 애도 네.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한 예. 걔도 사실은 트럼프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안에서도 지금 전개가 잘 안 되는 안 것 되는 같아. 거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도 지금 정신이 없나 봐요 보니까. 트럼프는 대략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북이랑 협상을 해보려고 네, 한다. 한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호하는 쪽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갖고 있을 있지 겁니다. 않나. 네. 그렇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방해했겠죠. 더 트럼프가 나서서 예. 입장 딱 정리한 다음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방해했겠죠. 아주 일관되게. 드러내놓고 네. 아니, 그럴 만한 애죠 트럼프가. 그럼요. 예,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그렇죠. 지금 머스크랑 싸우는 거 보면은 머스크 마약한 것 같던데. 네,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인데요. 세상에 아니 그렇게 아삼 죽이다가 네, 맞습니다. 머스크 마약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리니까. 야.